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자동으로 한번 처리를 하는 걸 보시면은 클로드 코드, 클코를 이런 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구나가 확 와닿을 겁니다. 그냥 글로 작성해서 그냥 넘겼을 뿐입니다. 근데 너무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원래 제 의도는 저희가 직접 한번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진짜 실행할 필요까지 없네요. 저는 클로드 코드의 헤비 유저입니다. 근데 제가 사용한 건 이거였어요. 클로드야, 이 코드 어떻게 짜? 혹은 이 버그 왜 생겨? 하지만 진짜 클로드 코드는 이거입니다. 작은 시스템의 자동화. 제가 스타벅스 매장 데이터 분석해줘 라고 하면 알아서 웹사이트 찾고 접근 테스트하고 코드 생성하고 검증까지 다 끝내서 엑셀 리포트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깨닫는데 올해가 훌쩍 가버렸네요. 네, 여러분, 그럼 클로드 코드가 무엇인 정리하기 전에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I 에이전트가 무엇일까요? 그냥 일반 AI한테 피자 추천해줘 라고 하면 AI는 어떤 피자가 좋으세요? 혹은 하와이안 피자는 어떠신가요? 라고 답을 하고 끝입니다. 반면에 AI 에이전트는 똑같이 피자 추천해줘 라고 하면 일반 AI처럼 똑같이 시작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구입까지, 주문까지 해줄 겁니다. 주문까지 과정 또한 사용자의 기본적인 정보가 있으면 알아서 척척 하겠죠. 정말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클로드 코드는 여기에 코딩에 특화되어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터미널에서 자연어로 명령어를 하면 알아서 코딩을 해주는 거죠. 클로드 코드가 너무 기니까 저는 그냥 바로 클코라고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코의 능력은 다음과 같은데요. 네, 프로젝트 구조를 파악을 하고 파일 간 연관 관계를 이해하면서 코드베이스 전체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에게 클코가 곽강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클코는 개발자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설명드릴 때 뭔가 클로드 코드, 클코는 개발자만 사용하는 것처럼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클로드 코드의 의도는 개발자들에게 특화될 수 있게 만들어준 에이전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제가 클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클로드 코드, 클코의 활용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해서 앞으로 제가 그리고 데모상 개발단이 어떻게 클코를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클로드 코드의 활용 방법은 작은 시스템의 자동화입니다. 작은 시스템의 자동화, 저도 명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습을 통해서 이 작은 시스템의 자동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실습과 앞으로 클로드 코드를 잘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만 한번 다루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 클코를 활용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한다면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MCP입니다. 서브 에이전트 스킬.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개념을 다루고 한번 작은 실습을 하면서 최종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실습을 하는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MCP입니다. MCP는 정말 중요하죠. 갇혀있는 AI를 외부와 넘나들 수 있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공식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CP를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AI와 외부 시스템을 연결하는 USB-C 같은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SB-C가 모든 전자기기를 연결하듯이 MCP는 AI를 모든 데이터, 도구에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필요할까요? 네, 기존에는 앱 10개, AI 앱 10개와 데이터 소스 10개라면 총 100개의 커스텀을 연동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MCP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앱 10개 그리고 여기서 MCP 프로토콜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모든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토콜, 이 MCP 프로토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로 모든 것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MCP를 설명을 드릴 때 서버 혹은 클라이언트 이런 딥하게 설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루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직접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감이 오니까 한번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바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MCP를 검색을 할 때 다 크롬에다가 MCP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바로 폴더를 만들었고요. 아무 폴더를 만들었고 클로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클로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터미널을 열어서 클로드를 실행을 했고요. 네,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클로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MCP는 정말 많은 MCP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AI가 웹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MCP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번 이 MCP, 이 플레이라이트 MCP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플레이라이트 MCP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자동화 도구 로 실제 브라우저를 자연어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웹사이트 스크린샷 찍어줘, 혹은 내 아이디는 뭐뭐고 비밀번호는 이거야, 여기에 로그인을 진행을 해줘 라고 하면 실제로 이 작업을 진행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MCP를 클로드 코드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CP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만 적용하는 것을 선호를 해서 직접 이렇게 json.mcp.json 파일을 만들어서 MCP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MCP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P를 찾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그냥 크롬에다가 저는 playwright MCP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GitHub가 하나 뜨는데, 이 GitHub에 들어오면은 MCP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다 깔끔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명령어 한 줄로 playwright MCP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명령어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JSON 파일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복사를 해주셔서 다시 코드로 넘어온 다음에 이 .mcp, .json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MCP 서버 복사한 거를 여기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미 있어가지고 같이 오류가 뜨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버를 간단하게 적용을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만약에 실행을 해주시고 이 JSON 파일을 설정을 해주셨으면 이 클로드 코드를 종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료 같은 경우에는 /kit 혹은 exit을 눌러주시면은 실행 종료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 해주시고 다시 클로드 입력을 해주시면, 아마 저는 이미 적용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뜨는데 만약에 적용을 하고 난다면 여러분들이 이 MCP를 적용을 할 거냐 라는 창이 뜰 겁니다. 그럴 때 Yes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MCP를 하면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데이터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failed, 연결이 지금 잘 안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저희는 MCP를 연결을 해봤고요. 이제 한번 우리 playwright MCP를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네, 저는 다음과 같이 한번 입력을 해봤는데요. playwright MCP를 활용을 해서 유튜브에서 데모산 개발단 채널을 찾아서 구독자 수, 영상 개수, 최근 영상 3개 제목과 조회수를 수집을 해줘 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한번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툴 유즈, 이 툴을 지금 여기 유튜브에다가 지금 플레이라이트를 접근을 하게 할 거냐 라고 했었을 때 Yes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Yes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새 창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검색창에다가 데모산 개발단을 입력을 하게 할 거냐 라고 했었을 때 Yes를 누르면, 네, 그럼 데모산 개발단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채널 검색 및 접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페이지 스냅샷까지 찍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Yes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모산 개발단 입력하고 데모산 개발단 버튼 같은 거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Yes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채널 검색 및 접속을 하고 있고 스냅샷을 찍고 뭔가 저장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면 유튜브 메인 png.으로 이제 뭔가를 저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플레이라이트 MCP 안에 이렇게 유튜브 메인 PNG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대도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Yes를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긴 했는데 지금 뭔가 계속 에러가 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한번 계속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Yes를 눌러줄 거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걸 캡처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거 봤던 거, 우리가 아까 접속했던 이 페이지를 그대로 캡처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레이라이트가 지금 여기 데모산 개발단 유튜브 채널 안까지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 수와 영상 개수를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뭐 정보 추출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Yes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독자 수와 영상 개수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Yes를 눌러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 요청에 맞게 지금 채널명 데모산 개발단에서 지금 구독자 수와 영상 개수를 정확하게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1.08만 명
영상 개수는 79개. 이거는 저희가 직접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영상, 데모상 개발단이 AX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하고 조회수가 많이 처참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3개의 영상을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하고 데모상 개발단이 AX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더가 효율 끝판왕이면 생기는 일, 그리고 AI 운세 자동 포스팅으로 SNS 계정 키우는 법. 자, 이거를 한번 3개가 맞는지, 최근 영상 3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와서 동영상 보시면은 최근 3개 영상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플레이라이트 MCP가 저희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들도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MCP가 무엇인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MCP를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속성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그래서 AI에게 맥락을 제공을 해서 어떤 MCP를 사용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MCP 컨텐츠를 다뤄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가지 중에 한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피디하게 두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서브 에이전트입니다. 이 서브 에이전트는 특정 작업에 특화된 독립적인 AI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래서 회사 조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CEO가 있고 CTO, 보안팀장, QA팀장, 프론트엔드 팀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CEO 옆에 메인 클로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CTO는 백엔드 아키텍트 에이전트, 이것도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에이전트는 한 분야의 팀장, 한 분야의 전문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EO는 이 전문가들을 잘 다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인 클로드가 CEO가 돼서 나머지 에이전트들을 잘 다룬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플로우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용자가 메인 클로드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클로드 코드로 저희는 코드를 많이 작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이게 코드를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봤다고 했었을 때, 이제 사용자가 코드를 작성해줘 하면 작업을 분석을 하겠죠. 그랬었을 때 이미 기존에 코드가 있다면 이 코드 리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버그가 있다면 버그를 수정을 할 것이고, 또 테스트를 작성을 하게 된다면 테스트를 작성을 하겠죠. 이때 이 코드 리뷰, 보안 검사, 테스트 작성, 그리고 버그 수정, 얘네들이 우리는 서브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 에이전트들을 이런 식으로 각각 여러 개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사용자가 이 코드 리뷰하고 보안 검사해줘 라고 하면은 이 메인 클로드가 이제 작업 분석을 하겠죠. 이 코드 리뷰하고 보안 검사해줘. 자, 그렇다면은 이 메인 클로드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구성한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들에게 이 코드 리뷰라는 에이전트가 있으면 코드 리뷰어 에이전트한테 코드 리뷰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또 보안 검사 요청까지 이 에이전트한테. 이때 중요한 것은 병렬로 실행이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립 컨텍스트에서 코드 품질을 분석한다. 독립 컨텍스트에서 보안 취약점을 검사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됐으면은 다시 이 에이전트들이 메인 클로드한테 리뷰 결과를 반환을 하고 보안 리포트, 테스트 코드 이런 것들을 반환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메인 클로드가 이것들을 내용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사용자에게 답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컨텍스트 윈도우를 갖게 돼서 메인 대화가 지저분해지지 않고 토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자면, 저희 한번 클로드 그대로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클로드 실행할 거고요. 클로드를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에서 예시로 들었던 코드 리뷰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에이전트.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간단해요. 슬래시 에이전트. 네, 슬래시 에이전트라고 하면 이렇게 명령어 커맨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커맨드를 한번 엔터를 눌러보면, 자, 여기서 create new agent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try creating 해가지고 코드 리뷰어, 코드 심플리파이어, 그리고 security reviewer, 리드, or UX 리뷰어 이런 식으로 예시를 뭔가를 만들려고 예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코드 리뷰어를 만들 거라서 이 코드 리뷰어 그대로 컨트롤 C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agent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하고 퍼스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케이션, 어디다가 적용할 것인가, 프로젝트에다가 적용할 것이냐. 이때 프로젝트는 우리 이 폴더 내에서만 진행을 할 것이냐, 혹은 전역, 이제 이거는 한 번만 만들면은 다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전역에다가 진행을 할 거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적용하는 것을 선호를 해가지고 저는 위에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두 번째 거는 저희가 직접 프롬프트로, 이것들 다 프롬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롬프트로 직접 저희가 만들 수도 있고요. 첫 번째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클로드와 함께 제너레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또 추천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클로드와 어떻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간단한데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여기다가 그냥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저는 진짜 간단하게 만들 거라서 저희가 만들 건 코드 리뷰어니까 코드 리뷰어라고 한번 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여기에 맞게 에이전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 네,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뭔가 셀렉트 툴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었을 때 모든 것들을 저는 한번 사용할 수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티뉴 하고 이 에이전트 모델을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겁니다. 뭐 오프스가 되면은 더 정교하게 추론적인 모델에 엄청 특화된 모델이다 보니까 아주 이제 좀 심혈을 기울인 코드라면은 혹은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게 된다는 코드라면 이 오프스라는 게 효과적이겠죠. 근데 저는 베스트 for most agent라고 하니까 일단 이 소넷, 아주 평범한 거죠. 평범한 소넷 모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오토매틱 컬러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오렌지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ess S or Enter to save, 저장하기 위해서 S 혹은 Enter를 눌러주세요. 혹은 수정을 할 거 edit, 수정을 할 거면 2를 눌러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엔터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 이 프로젝트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코드 리뷰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지금 보시면 .클로드 파일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 .클로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에이전트라는 게 생겼죠. 이 에이전트를 보면 이 코드 리뷰어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의 중요점은 이 이름과 그리고 이 디스크리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요청을 했었을 때 메인 클로드에서 이 디스크리션, 이 설명을 갖고 이제 이 에이전트를 사용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스크리션 그리고 이 이름을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우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죠. 이걸 테스트를 하고 싶지만 근데 저희가 또 이후에 또 실습을 진행하면서 또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때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까지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고, 자, 우리 다음은 에이전트 스킬입니다. 이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전트 스킬은 클로드에게 전문 지식과 절차를 가르치는 재사용 가능한 온보딩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킬로 작은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시를 들자면 이 회사 신입사원 온보딩 매뉴얼을 에이전트 스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스킬, 이 온보딩 매뉴얼에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목차, 그리고 업무 절차서, 참고 자료, 자동화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처럼 이 스킬에는 이 사용자가 뭘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히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는, 그래서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클로드가 이제 이 학습 과정을 거칩니다. 스킬에 대해서 쫙 읽고, 그래서 처음에는 목차만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챕터만 펼쳐보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필요한 챕터만 펼쳐보면서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 이제 결과만 확인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예시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스킬 1, 2, 3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제 8,000 토큰이 들고요. 얘는 100토큰, 또 각각 100토큰이 드네요. 그리고 유저 메시지가 2000 토큰이 들고요. 이때 사용자가 PDF 처리를 해줘. 지금 보시면은 이 스킬, 메타데이터라는 이 스킬이 하나 있는데 얘는 지금 PDF고 얘는 엑셀, 그리고 PPTX가 있는데 이때 이 PDF를 불러오게 되겠죠. PDF 처리해줘 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스킬
스킬 MD에서 그러면은 이 PDF를 구성하고 있는 이 스킬에 대한 목차를 읽겠죠. 목차를 읽고 나서 그런 다음에 상세 지침,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크립트를 읽어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킬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용자, 이제 저가 이 클로드한테 뭔가를 요청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알아서 맥락을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작업을 수행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킬은 하나의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스킬을 만드는 스킬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할 때 한번 그 스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세 가지 무기, MCP, 서브 에이전트, 스킬,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진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어떤 실습을 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시각을 확장시켜 드리면서 역동성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뻔하지만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크롤링으로 실습을 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URL을 찾습니다. 이때 URL은 불확실성, 이제 우리는 명확한 URL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 이러이러한 사이트 혹은 뭐 과일 사이트를 찾아서 아무 과일이나 크롤링을 해줘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URL을 AI한테 전달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알아서 이제 과일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오고 그 과일 사이트에 대한 URL을 알아서 찾게끔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크롤링 할 때 사이트가 접근한지 확인을 할 겁니다. 만약에 사이트 접근이 된다면 그때 코드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코드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자동으로 한번 처리를 하는 걸 보시면은 클로드 코드, 클쿨을 이런 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구나가 확 와닿을 겁니다. 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제 자동화는 크롤링이 아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실습은 자동화 중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방법론은 이메일 자동화, 데이터 분석, 리포트 생성, API 연동 등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크롤링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방법론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바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습을 할 때 알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의 실습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는 작은 시스템의 자동화입니다. 자, 사용자가 크롤링 코드를 만들어줘,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모모 크롤링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었을 땐 저희는 MCP를 또 4가지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이라이트 MCP, 그리고 타블리 MCP, 그리고 나서 메모리 MCP,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을 하는 MCP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이 4가지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이 타블리 MCP. 네, 이 타블리 MCP 같은 경우에는 웹 검색을 하게 해주는 MCP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롤링 코드, 모모하는 크롤링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모하는을 검색을 하게 돼서 이 타블리에서 URL을 찾습니다. 그 모모하는 웹페이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따가 서울시의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찾아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될 건데, 이제 그때 타블리 MCP가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어떤 웹사이트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저희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 타블리 MCP가 알아서 그 웹사이트를 찾고 그 URL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URL을 찾는지 안 찾는지 확인합니다. 이랬었을 때 저희는 오류 처리를 확실하게 할 겁니다. 자, 우리 만약에 URL 못 찾았다? 그러면은 검색어를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URL을 찾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실패를 했다? 또 검색어를 변경을 해서 이걸 총 3번까지 진행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다 못 찾았다 하면은 이제 우리는 다른 전략으로 제안을 줄 겁니다. 공공 데이터 포탈, API 분석 이런 걸로 하고 종료를 하고요. 반면에 성공을 하게 된다, 이제 1차, 2차, 3차 중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이 플레이라이트 MCP로 접근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 요즘 이 AI가 이제 접근하는데 많은 사이트들이 접근 보안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롤링을 할 때 안 되는 사이트가 옛날보다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라이트 MCP로 접근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까지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때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이제 메모리 MC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해서 이제 메모리 말 그대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주는 MCP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크롤링 불가 사이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크롤링을 하게 된다 했었을 때 이 크롤링 불가 사이트 기록을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크롤링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토큰 낭비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불가 사이트 표시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접근 가능하다 라고 했었을 때 사이트를 분석을 합니다. 정적인지 동적인지 판별을 해가지고 우리는 코드를 생성을 할 건데, 우리는 크롤링 코드를 파이썬, 특히 우리 UV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진행할 겁니다. 참고로 UV가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UV를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V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굳이 파이썬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UV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V 사용하는 방법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롤링하는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코드를 생성을 하고 나서 코드 실행을 하고 나서 1차 검증을 받습니다. 1차 검증을 했었을 때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디버깅, 또 2차까지 검증을 하고 나서 만약에 실패가 되면은 여기서 코드를 출력하고 에러 리포트, 수동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하고 종료를 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성공을 했다 하면은 우리는 최종 코드를 출력을 하고 나서 저장을 하겠죠, 우리 프로젝트에. 그리고 나서 엑셀 파일, 최종 엑셀 파일로 CSV 파일로 저장 할 수 있게끔 하고 나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때부터는 어쨌든 코드를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바이브 코딩을 하든 아니면 공부 직접 찾아보면서 코드를 수정하면서 우리는 그 크롤링 코드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늘 우리가 구현할 크롤링 코드 자동 생성 자동화이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배운 MCP, 서브 에이전트 스킬을 적용하면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로직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서브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웹크롤러 빌더 서브 에이전트라는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서브 에이전트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고 또 4개의 스킬을 만들 거예요. 첫 번째, URL 디스커버리 스킬 이라는 스킬을 만들어서 이제 이 친구가 타블릿 MCP하고 연동을 하게 됩니다. 이 스킬하고, 참고로 스킬하고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 때 뭐뭐하는 MCP 사용해 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또 MCP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히 상호 보완 가능하게 이 시스템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정답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를 또 얽히고 설키게 또 만들 수도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성을 하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URL 디스커버리 스킬,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침서가 있겠죠. URL 디스커버리 하라는, 이 URL 디스커버리 하라는 지침서가 있어서 그 지침서에 맞게 타블릿 MCP를 사용을 하고 이제 URL을 찾게 되는 겁니다. 찾고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페이지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접근성 테스트죠. 우리 플레이라이트 MCP를 활용을 해가지고 웹사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다고 했었어요. 네, 이랬었을 때 우리 두 번째 스킬입니다. 사이트 어세시빌리티 체크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 스킬을 통해 가지고 접근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계속 쭉 내려가다가 스킬 세 번째, 크롤러 코드 제너레이터 스킬입니다. 이제 크롤링 코드를 생성을 해주는 스킬이겠죠. 그래서 사이트 분석하고 뭐 이런 API 호출할 수 있으면은 이 리퀘스트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API를 호출하고, 그리고 뭐 셀레니움 웹 드라이브 매니저를 활용을 해서 이제 동적 사이트를 크롤링, 그리고 정적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 뷰티풀 스프 BS4를 사용을 해가지고 크롤링을 하게 이제 저희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마지막 스킬입니다. 이제 코드 검증 스킬이겠죠.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에이전트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드를 리뷰를 해주는 그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거를 한번 스킬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이렇게 저희는 한번 시스템을 구성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서브 에이전트 만들 이제 프롬프트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구 보시면은 이런 MCP들을 사용을 해라 라고 한번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용자가 뭐뭐하는 사이트 크롤링 코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 URL 검색부터 코드 검증까지 전체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크롤링 코드 자동 생성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들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스킬, 아까 우리 4개의 스킬이 있었죠. 첫 번째 스킬은 URL 디스커버리 스킬입니다. 그래서 URL을 찾는 스킬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침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1차 검색, 이 스킬을 만들 때 예시가 있으면 아주 좋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줬고요. 그리고 검색 전략까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킬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A 한 다음에 전체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넣어 줄 겁니다. 스킬을 만들어주는 스킬이 있어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 이제 사이트 어세시빌리티 체크 스킬, 그리고 나서 크롤러 코드 제너레이트 스킬,
그리고 크롤러 발리데이터, 이제 검증 코드 검증하는 스킬이겠죠. 이 친구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만들기 쉬운 서브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컨트롤 J 눌러서 혹은 여기 눌러서 터미널 아까 넣어줬던 거 해서 클로드 실행한 거 그대로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에이전트 그대로 아까 만드는 방법 배웠었죠. 에이전트 입력을 한 다음에 create 에이전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에이전트, 저희 프로젝트에만 진행을 할 거라서 프로젝트 누르고 generate with 클로드 하고 나서 이 서브 에이전트 이 친구를 복사를 하고 여기다 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고 있는 동안 우리 스킬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클로드 코드가 정말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사용을 해도 된다. 독립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바로 한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로드 그대로 실행을 시켜 줄 거고요. 자, 우리 스킬을 만들어주는 스킬이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스킬을 만들어주는 스킬을 우리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하냐? 자, 우리 크롬으로 넘어옵니다. 크롬에서 우리 클로드 스킬즈 깃허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엔트로픽 스킬, 여기 공식 문서로 공식 깃허브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시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코드하고 이 URL을 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복사를 해 주시고요. 자, 일단 에이전트도 계속 컨티뉴 눌러 볼게요. 소넷 모델로 하고 색깔은 강렬하게 레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엔터 누르면, 자, 그러면 우리 웹 크롤러 빌더 에이전트가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스킬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킬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클로드 코드 스킬을 만들어주는 스킬을 다운로드를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래시 그리고 플러그인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이런 커맨드가 나오는데 엔터 눌러주시고요.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애드 마켓플레이스 눌러주시고 여기 우리가 복사했던 URL, 이 깃허브 URL을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있어서 이렇게 오류가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안 뜨고 저는 이미 얼레드 인스톨드라고 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엔트로픽 에이전트 스킬스라고 아마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선택지를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인스톨 나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이 이그젬플 스킬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보시면 스킬 크리에이션, 스킬을 만들어주는 스킬이고요. 그리고 MCP를 또 만들어주는 이런 스킬도 있고 뭐 비주얼 디자인, 알고리드믹 아트, 인터널 커뮤니케이션, 웹 테스팅, 아티팩트 빌딩 뭐 이런 다양한 슬랙, GIF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테마 스타일링 다양한 스킬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들은 이 클로드 엔트로픽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스킬이라서 믿고 사용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인스톨 나우를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미 스킬이 이그젬플 스킬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떠서 저는 바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이 완료가 되셨다 하시면은 클로드 코드를 다시 껐다가 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퀵 눌러서 종료를 해주셨다가 다시 클로드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다 요청하면 돼요. 자, 우리 한꺼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한꺼번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개 전부 다 열어주고 자, 우리 4개 열었죠. 4개 열고 이 친구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넣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플랜 모드 시프트 탭을 2번 누르면 이 플랜 모드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붙여놓고 한꺼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해서 다 엔터 눌러주도록 할게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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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우리 설정한 거에 맞게 스킬을 만들어 주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다 만들고 한번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좀 클로드 하이 폴더의 스킬이란 폴더가 생겼고요. 우리가 4개의 스킬을 만들었죠. 했었을 때 지금 URL 디스커버리, 사이트 어세스빌리티, 어세스빌리티 뭐였죠? 어세스빌리티 체크 스킬, 그리고 크롤러 발리데이터, 그리고 크롤러 코드 제너레이터 스킬, 이 4가지 스킬들을 만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스킬을 만들 때 또 파이썬으로 또 우리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MD 파일만 만들어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만들게 되신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스크립트, 그리고 스킬 MD 이런 파일의 형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스킬.md 파일이 정작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서 이것만 만들어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지만 저는 만들면서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잘 만들어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하게 될 실습은 자, 우리 미션입니다. 서울시에서 스타벅스 매장과 공공 와이파이 이 두 개의 정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서울시 스타벅스 매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와야겠고, 그리고 또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와야겠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한번 바로 얻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습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스타벅스 매장 데이터를 클롤링하는 코드 하나와 또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를 클롤링하는 코드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총 두 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그 코드에는 아마 CSV 파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라 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데이터 두 개가 엑셀 파일, CSV 파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파일을 AI한테 인식을 하게 하고 어떤 상관관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저희는 PDF, 독스, PPT, X 파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스타벅스 매장 데이터 이거 크롤링하는 코드 만들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전에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이 파일에서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은 이 스킬이 이 파일, 이 폴더, 이 프로젝트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여기서 진행을 해주기 위해서 UV로 먼저 폴더를 초기화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V 꼭 영상을 보고 와주셔야 됩니다. UV init 해서 UV로 초기화를 진행해 줄 거고요. 그러면은 뭐 이상한 게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UV run main.py 자, 여기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알아서 이제 가상환경까지 만들어지고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UV run main.py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전에 원래 명령어 이제 가상환경 명령어를 실행해 줄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바로 UV run main.py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vmb 파일, 이 가상환경 파일이 만들어져서 저는 이렇게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공적으로 초기화가 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요청을 해야겠죠. 클로드한테 일단 첫 번째 이 스타벅스 매장 데이터 를 가져올 수 있는 크롤링 코드를 만들어줘. 우리 일단은 저희가 원래는 이 스킬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얘네들이 여기에 맥락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스킬을 알아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한번 이 스킬, 우리가 만든 스킬들을 사용을 하고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라고 요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서버 에이전트와 4가지 스킬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의 코드를 작성을 하고 어떤 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대가 되네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그러면은 일단은 서버 에이전트를 실행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서버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4가지 스킬을 자동으로 활용하는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된다고 하네요. 자, yes. 자, 우리 지금 타블렛 MCP 사용하는 거거든요. 타블렛 MCP yes 한번 눌러볼게요. 이것도 다 전부 그냥 한번 스킵을 전부 알아서 진행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라이트 MCP도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것도 yes. 네,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yes 눌러주도록 할게요. 지금 뭔가 지역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검색을 하라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지역 검색 탭 찾아서 알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딘가를 찾았네요. 지금 UV 스타벅스 크롤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한번 일부러 초기화를 했는데 또 초기화를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UV 초기화를 해줄 필요가 없었네요. 네, 이것도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두 번째 거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알아서 다운로드 받고 셀레니움 패키지 다운로드 받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코드 하나 만들어 줬고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우리 근데 지금 알아서 스타벅스 URL 알아서 찾아줬죠. 네, 크롤로 1차 실행 테스트 한다고 하네요. 지금 뭔가 크롤링을 시작을 해가지고 엑셀 파일인가? 엑셀 파일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온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저희 익스텐션 하나 인스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하고 그러면은 일단 yes 다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게 아니죠. 레인보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피스 뷰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주 뭔가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오고 있네요. 지금 2048개의 CSV 파일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크롤링 아주 잘 됐죠. 저희 한 거 그냥 뭐뭐하는 크롤링 코드 만들어줘 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박이지 않나요? 저희 시스템 구성을 그냥 생각했던 거 그냥 글로 작성해서 그냥 넘겼을 뿐입니다. 근데 너무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타벅스 매장 데이터 이렇게 잘 수집을 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린 결과물만 일단 보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알아서 우리가 굳이 실행도 안 해도 돼요. 이제 저는 원래 실행까지 저희가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실행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엑셀 시트 보시면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 매장들을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제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와이파이가 논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 와이파이가 다 논이라 돼 있어서 저희가 와이파이와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저희가 서울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약간 조금 혼란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저장하고 오케이. 우리 그러면은 굳이 실행까지 안 해도 돼요. 이제 알아서 실행까지 해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하면 됐었냐?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겠죠. 자, 똑같이 스타벅스 매장 데이터가 아니라 와이파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크롤링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슛! 네, 여러분들 조금 많이 기다렸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서울 와이파이를 조금 한 두 번까지 검증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썼을 땐 아무 값도 안 가져오고 두 번째 때는 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또 아무것도 없고 세 번째 때 딱 마지막 때 이렇게 정보를 딱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 의도는 저희가 직접 한번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진짜 실행할 필요까지 없네요. 우리는 이 두 개의 엑셀 값 여기서 이제 서울 서울 와이파이 값과 그리고 이 스타벅스 이 두 개의 엑셀 값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뭐 데이터 분석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제가 깊숙하게 몰라서 그냥 뭐 인사이트 그리고 어떤 결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했었을 때 어떤 훌륭한 인사이트 어떤 솔루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저에게 꿀팁을 전달을 해주시면은 그거를 반영을 해서 또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했었을 때 AI에게 어떤 식으로 질문하면 좋을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인사이트로 도출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타벅스 그리고 이 서울 와이파이 이 두 개를 AI한테 넣고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PPT 그리고 독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PDF까지 만들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넣고 자, 이것도 스타벅스에서도 넣고 이 두 개의 파일을 꼼꼼하게 읽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서 PPT 파일과 PPTX입니다. 정확히는 PPTX와 PDF 그리고 독스였나? 독스 파일로 정리해줘. 제가 아까 초반에 데이터 분석 MCP가 있었는데 계속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워버려가지고 일단 그 AI 지금 순수 이제 클로드 코드에 대해서 클로드 코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어떤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 모드 켰고요. 자,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이 CSV 읽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지 계획을 제시를 하겠다고 하네요. 궁금하네요. 기대가 되고요. 데이터를 지금 분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지 궁금하네요. 지금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원하는 거는 뭐 그래프까지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프까지 만들어 줄지는 의문입니다 또. 그래서 뭐 알아서 하게끔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 CSV 파일까지 또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PPT, PDF, 독스까지 이렇게 세 가지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많은 파일들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PPT 슬라이드라고 뭐 있는데 이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미지를 만들어 줬네요. 이미지 첫 번째 거 보면은 지금은 9군별 스타벅스 매장 수하고 9분별 공공 와이파이 포인트 수를 15개, 은평구, 양천구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에 대해서 나눠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고 나서 데이터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두 번째 거는 구군별 스타벅스 공공 와이파이 상관관계를 이렇게 또 만들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데이터를 또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스타벅스 반경 500m 내 공공 와이파이 분포도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공공 와이파이로만 이렇게 분석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밑에 PPT, 그리고 독스, 그리고 PDF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독스가 일단 보이니까 독스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분석 대상 이렇게 돼 있고, 자치구 27개구, 그리고 오늘 날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오늘 날짜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목차까지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썸머리까지 만들어주고, 배경, 데이터 방법론, 데이터 소스 우리 이렇게 크롤링 했죠. 서울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하고 스타벅스 매장 데이터, 그리고 주요 변수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이미지죠. 이 이미지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상관관계는 0.4365로 중간량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네요. P밸류가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P밸류로 알고 있는데 P밸류가 0.0228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권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민간 상업시설, 그러니까 공공 인프라가 함께 밀집되는 경향을 시사를 한다고 하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스타벅스 주변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까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지금 데이터를 잘 나타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진짜 한번 다 하나씩 까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AI를 활용할 수 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점 유의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이트까지 분석을 해줬네요. 민간 인프라 상관성, 우수한 와이파이 접근성, 지역 불균형 존재, 공공 인프라의 균등한 분포, 이런 식으로 핵심 인사이트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전체까지 이렇게 재현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그리고 결론까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게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PDF도 한번 보면은 PDF는 다 깨졌네요. 라이브러리가 한국어가 번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번 더 수정을 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PDF도 일단 우리는 독스는 잘 나왔으니까 그래도 PDF는 저희가 이에 맞게 잘 활용하면 되겠고, PPT입니다. PP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해서 일단 우리가 다 아까 독스에서 봤던 내용인데 살짝씩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개요, 그리고 이거 아까 봤던 거고 지금 조금 커서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있긴 하네요.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수정을 하면 되겠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고, 공공 와이파이 분포 해서 이거는 다 똑같네요. 우리 이미지 받았던 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중간량의 상관관계, 상관계수, 구분별 상관계수가 0.4365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 이거는 독스보다 되게 깔끔하게, 조금 내용이 조금 적은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봤었을 때 독스가 가장 깔끔하게 잘 만들어준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도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을 한번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한 것을 크롤링 코드로 만들어줘, 그리고 데이터 상관관계 분석해줘,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어줘. 저희는 이 3개만 했어요. 우리는 이 3개, 딱 단순한 명령 3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기 이전에는 이 단순한 명령만으로는 진행을 못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딱 3개의 명령만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직접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때 사용한 거는 MCP,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 스킬, 이 3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시스템의 자동화 어떤 느낌인지 오시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만의 우리가 실사용하는 그 시스템을 진짜 말 그대로 자동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AI 자동화의 힘인 것 같습니다. AI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AI 자동화는 크롤링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크롤링은 수천 가지 자동화 중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방법론 MCP, 서브 에이전트, 스킬 이건 모두 자동화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 MCP, 클로드에게 도구를 줬죠.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 자동 실행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스킬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알면 어떤 반복 업무든 저는 자동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저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조금 오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4개의 스킬, 서브 에이전트, 플로우 차트까지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오버하면서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MCP, 이제 타블리 MCP를 사용을 했는데 그 타블리 MCP는 검색 MCP인데 우리 클로드 코드 내에 검색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여러분들의 시각을 조금 넓히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서브 에이전트, 스킬, MCP 이 세 가지가 고루고루 섞여서 얽히고 설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조금 오버를 해서 조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철학을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 바로 바이브 시스테밍 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다 프롬프트로 이 시스템을 설계를 했죠. 다 쪼개고 그리고 어떤 MCP, 어떤 스킬, 어떤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사용을 해야 될지 다 쪼개고 고민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바이브 시스테밍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여러분들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은 느낌대로 바로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AI 있으니까 웬만한 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프롬프트, 그 로직 같은 것도 잘 깔끔하게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AI한테 넣어서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동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바로 클로드 코드 열고 바로 시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로드한테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티키타카 물어보면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실패해도 좋습니다. 잘 안 돼도 괜찮아요. 2차 디버깅 실패하면 직접 고치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배우는 게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드 코드를 채팅 도구로만 쓴 저처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AI를 질문 답변기로만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이제 알았죠? AI는 여러분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오늘이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전환점이 되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자동화 영상을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